시켜가지고 정말 건강한 음식을 선물해주는 제이디아고요. 오늘은 강아지들이 이제 지금 날씨 너무 더워지고 장마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애기들이 입맛이 없어지거나 더위에 또 지쳐서 있는 아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큰 아이들은 몸집이 크기 때문에 더 더워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날씨나 온도에 훨씬 더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다들 애기들이 날씨가 더워지면은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 우리 애기들한테 어떻게 조금 더 편리하게 집에서 아기들의 건강을 좀 더 업시켜줄 수 있을지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덥고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애기들이 물을 계속 주거나 아니면 찬물을, 얼음물을 주려고 하면은 배탈이 나기 때문에 또 얼음물을 쉽게 줄 수가 없는 게 또 강아지 반려견들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마음인데요. 애기들이 더우니까 물을 먹어도 헥헥거리고, 사실 물을 더 많이 먹어야지 수분량도 많아지고 더위도 조금 이겨낼 수가 있는데, 너무 더워버리면은 아이들이 물도 잘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 물 말고 반려견에게 수분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3가지 우리가 쉽게 여름에 접하는 채소와 과일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박이에요. 수박은 사람도 많이 먹고 강아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수분량이 굉장히 많고 당분이 그렇게 소량만 주는 것에서는 그렇게 많은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애기들에게 갈증 해소나 수분 섭취 보충, 그리고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는 것들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돼요. 다만 수박에 있는 씨는, 어떤 과일의 씨도 마찬가지지만요, 수박에 있는 씨는 절대로 아가들에게 급여해 주시면 안 되세요. 씨에는 모든 이제 청산가리라든지 독성 물질들이 다 공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조그만 아가들의 경우 5kg, 10kg 이렇게 이하되는 아가들의 경우에는 한 씨 한 알이라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아기들이 갑자기 과민 반응을 확 보인다던가 그 독성 성분이 흡수가 되어 가지고 갑자기 알러지 반응도 일어나고 위험한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잘못해서 아기들이 먹었을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데려가셔야 되고요. 집에 그냥 이렇게 계시면서 함께 급여해 주실 때는 씨를 아주 깨끗이 없는 상태로 해주신 후에 수박을 급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차가운 수박을 그대로 급여해 줘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차가운 수박도 이게 위가 굉장히 튼튼하고 설사를 잘 안 하고 뭐든지 먹어도 굉장히 소화를 잘해요 하는 건강한 아이들은 사실 시원한 수박도 잘 먹습니다. 보통은 아주 차가운 기운의 수박보다는 조금 찬기를 식힌 상태에서 시원하게 급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느 정도 하루에 급여를 해주시냐면요, 5kg 이하 아주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박 하나, 그냥 엄지손가락만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kg 이하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2배, 그 다음에 15kg 이하, 5kg 올라갈 때마다 한 알씩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이는 통째로 주시지 마세요. 오이 안에 되게 자잘한 씨들도 있는데, 오이 안에 있는 씨는 일반 과일에 있는 씨와는 다르게 급여를 해주셔도 되는데요. 껍질 같은 경우에는 소화를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소화를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이는 수분 섭취, 사람도 굉장히 좋은 채소기도 하죠. 강아지한테도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주시면 되고요. 조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지 손톱만큼 이렇게 잘라서 처음에 급여를 해주시면 아기가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오이가 건강에도 좋고 수분 섭취에 좋고 칼로리도 낮고 당분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이를 잘 먹는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일류를 많이 주시는 것보다도 오이를 조금씩 잘라서 급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오이 같은 경우에도 수박과 같은 분량으로 하루에 급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살짝 얼려서, 너무 꽝꽝 얼린 상태에서 주시면 애기들 이빨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살얼은 상태, 아니면 완전 얼려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녹인 상태에서 시원한 상태에서 주셔도 되고요. 얼은 것 자체를 이제 먹기 꺼려하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차갑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급여를 해주셔도 애기들이 좋고요. 그
근데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견 같은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블루베리 한 알도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급하게 삼키는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한 알 자체가 그냥 목구멍에 걸려버리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뭐 딱딱하거나 까칠까칠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삼켜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말 작은 소형견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블루베리를 이렇게 나눠서 주신다든지 4등분을 해주신다든지 조금 더 반려견주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고 급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애기들 눈에도 굉장히 좋지요. 특히 눈에 있어서 백내장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도 되고요. 눈 건강에 있어서 눈의 노화가 아기들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노화를 늦춰주는 소중한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블루베리 섭취량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알 정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10kg 이하 아이들은 3알에서 4알 정도, 그리고 15kg 기준으로는 한 4~5알 주셔도 괜찮으세요. 잘 먹으면 그렇게 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모든 재료들이 아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많지만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 이런 재료들을 급여를 받아보거나 하는 아이들은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최소량, 아까처럼 엄지손톱만큼만 급여를 해주시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반응을 보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기가 알러지가 심하거나 할 경우에는 한 20분, 30분 안에 얼굴이 막 이렇게 붓는다든지, 눈이 이렇게 킹킹 붓는다든지, 주둥이가 빨갛게 커진다든지, 귀를 막 끓는다든지 하는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해 주시고 조금 다른 이제 물도 급여를 해주시고 조금 보시면 되고요. 혹시 너무 심각한 알레르기가 간혹 정말 몇백만 마리 분의 1 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에 데려가셔야 합니다. 사람 음식은 강아지한테 분명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던 것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짠거나 아니면 우리가 느끼기에 짠거나 바다 친구들 이런 것들은 강아지한테 급여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어머, 조개를 애기한테 줘도 돼요? 반려견한테 줘도 돼요? 짠데요? 바다 친구들은 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지락은요, 아가들에게 여름에 수분이 배출되고 노폐물은 쌓여버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훨씬 더 여름을 잘 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효자 아이템이에요.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기들한테 수분 보충도, 그리고 염분으로 막 빠져나간 영양 성분들을 손실한 것들도 섭취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바다 친구 재료인데요. 육수 안에 필수 미네랄이라던가 비타민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지락 이 살들을 애기들이 잘 못 먹는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염분을 걷어낸 것들을 애기들한테 육수만 해가지고 급여를 해주셔도 굉장히 좋고요. 토핑을 올려주셔도 되고, 혹시 그냥 사료를 급여하시거나 아니면 간식으로도 그냥 급여를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애기들도 엄청 좋아해요. 그 약간 바지락에 뭔가 쿰쿰한 냄새는 아니라도 또 바다 친구들의 냄새 나는 것들을 강아지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향이기 때문에 잘 먹고요. 바지락이 육수도 그렇고 살도 그렇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애기들한테 급여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실제로 스토어에서 자연식을 주문을 하셔가지고 급여를 해주실 때도 함께 섞어서 급여를 해주시면은 애기들이 수분량이 모자라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고요. 특히 소변량이 모자란 아가들이 여름에 오히려 많이 생기게 돼요. 이상하게 애기들이 물을 많이 먹고 막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더 많이 배출할 것 같고 이런데, 더워지니까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물을 더 안 먹고 힘없어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배변 활동도 잘 안 하는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잘 안 되고 노폐물이 점점 쌓여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요.
바지락 육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 수분 보충도 잘 되기 때문에 아기들한테 급여를 간혹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많으면 2번, 아기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섭취량은 한 번 이제 사료와 함께 급여를 부어서 해주셔도 사료를 굉장히 잘 먹고요. 자연식을 소화를 잘 못하거나 씹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열심히 핥아가지고 먹는 게 익숙하지 않은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다른 것보다도 그런 육수를 처음에 살짝 끓여가지고 함께 부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섞어서 먹여주시면은 훨씬 더 잘 먹게 돼요. 약간 사람의 국밥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애기들도 정말 잘 먹습니다. 두 번째 식재료 김입니다. 네, 김을 강아지가 먹어도 되냐고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김은요. 강아지들에게 되게 부족할 수 있는 필수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칼슘과 칼륨에 있어서 정말 큰 보조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따로 영양제로 더 추가 급여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김의 급여가 가능한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양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깨끗한 국내산 김이고 그리고 무좀이 된 천연김, 그냥 김 자체를 말려놓은 김, 건조시킨 김을 애기들한테 이렇게 부벼주시면은 이렇게 가루가 되듯이 부서져요. 특히 애기들 입맛 없을 때 사료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이렇게 약을 먹여야 된다 이럴 경우에도 김의 향이 굉장히 아기들한테는 막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지고 뭔가 이렇게 입맛을 돋구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주시면은 안 먹던 사료도 먹을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약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루약 같은 것도 먹을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육수와 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도 특히 아기들에게 빠져나가는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에 다른 영양제를 비싼 거를 막 급여를 해주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고 아기들한테도 천연 재료로 영양 성분을 보충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바지락은 알러지가 그래도 낮은 편인데요. 아기들의 확률이 김 같은 경우에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간혹 알러지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김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해조류 친구들한테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기들한테 알러지가 해조류에 있다 할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는 또 식재료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나가지고 급여를 해주시면 김은 아침 저녁 급여 하실 때 정말 소량만 조그만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둘째 손가락에 이 정도 크기 정도만 해가지고 부셔가지고 잘게 부셔지니까요. 김가루 이렇게 토핑하는 것처럼 뿌려주시면은 훨씬 더 급여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물론 모든 식재료를 처음 급여하실 때는 많이 급여를 하신 다음에 테스트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처음만 조금 주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봐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꾸준히 급여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낫또입니다. 낫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두부 낫또 마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낫또를 많이 급여하지는 않는데 많은 양을 이런 낫또를 조금씩만 급여하면 아기들에게 항산화 효과, 노화 방지, 젊어지는 거죠. 네, 되게 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효과, 암의 예방도 되지만 암이 진행되고 있는 아이들의 속도를 늦춰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낫또 같은 경우에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강아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가 낫또, 콩류에 대해서 알러지만 없으면은 꾸준히 급여해 주시면 정말 효자 아이템이 됩니다. 처음에 소량량 같은 경우에는 급여 기준에서 5kg 이하 같은 경우에는 3알에서 4알, 아주 조금이에요. 3알에서 4알 정도만 진짜 열심히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섞어서 같이 휘저어 주세요. 그러면은 낫또 실이랑 함께 이렇게 섞어지기 때문에 애기들이 낫또가 되게 많다 라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10kg 이하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5알까지 괜찮고요. 그리고 15kg 이하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제 2-3알 정도씩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낫또를 주시고 싶으신데 애기들이 막 싫어 막 이렇게 하는 아가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국내산 참기름 있으시죠? 그 국내산 참기름을 티스푼에 정말 한두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린 후에 그거를 그 스푼으로 나또를 함께 이렇게 휘저어 봐 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향을 맡아도 나또 향보다는 참기름 향이 확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가들이 엄청 잘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한테 이렇게 기름이 쌓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참기름은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강아지, 애기도 그렇고 오히려 도움을 많이 주는 지방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급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콩알을 약간 못 먹는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이렇게 부셔주셔도 돼요. 니트릴 장갑이나 비닐 장갑 같은 거 끼시고 이렇게 짓이기면은 바로 이렇게 눌러져가지고 부셔지는 상태여서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특히 나또를 진짜 못 먹는다 그럴 경우에 다른 거에 뭐 입맛이 없다 그럴 경우에